여러분은 얼마가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기준들은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국의 은행들은 금융자산 10억 이상을 가진 사람들을 부자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매년 부자 보고서라는 것을 발행합니다. 데이터는 매번 비슷합니다만 20년의 코로나 팬데믹부터 22년 지금의 전쟁 및 금리 인상까지 이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했는지, 또 부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자산을 증식하고 지켜나가는지 이번 영상에서는 국민은행 부자 보고서를 바탕으로 부자들의 자산 관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부자가 몇 명이나 있고 그들의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부자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융자산, 즉 현금 10억 이상을 보유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2021년 기준 42만 4천 명입니다. 2020년에 39만 3천 명이었던과 비교하면 1년 새에 3만 1천 명이 증가한 것이죠. 지역별 분포로 살펴보면 전체 부자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서울의 45.1%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0%의 부자들은 세종, 경남, 대구, 부산, 광주, 제주에 분포되어 있으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부자의 수가 1만 명을 채 넘지 않습니다. 이런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즉 현금만 따져서 얼마를 가지고 있냐 하면 10억 이상 100억 미만의 전체 부자의 90%이며 100억 이상 300억 미만이 7.3%, 한국에 3,100명이 있으며 300억 이상 현금 부자는 부자 중에서도 2%, 9,000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융자산만 가지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의 부동산은 어떨까요? 2022년 기준 부자의 자산 비율은 부동산 자산 56.5%, 금융자산 38.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산이 낮을수록 거주하고 있는 고가주택 한 채가 자산 비중의 60%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30억 이상의 부자가 될수록 거주 부동산의 자산 비율을 감소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부자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면 주거용 부동산 30%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의 부동산이 25% 이상을 차지하여 부동산 비중이 5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부자들의 투자 성과를 살펴보면 금융자산에서는 21년 42%가 수익이 발생하고 51.3%는 자산이 그대로인 반면 22년에는 17%만이 수익이 발생했고 64.3%는 자산이 그대로인 반면 18.8%가 손실이 발생했다고 나와 금융투자에서도 2022년은 어려웠던 해로 보입니다. 수익을 경험한 부자가 많이 보유한 상품은 채권과 보험이었으며 손실을 경험한 부자가 많이 보유한 상품은 주식과 펀드였습니다. 투자 성과로만 보면 주식과 펀드가 수익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상품이나 그만큼 손실 발생 확률도 높은 상품이었으며 채권과 만기 환급형 보험의 경우 자산이 그대로일 확률은 높으나 손실 발생 확률이 3%대로 매우 적고 수익 발생 확률은 10%대로 매우 안정적인 투자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실거주용 부동산의 경우 수익이 발생한 비율이 42%, 자산 증감이 없는 경우가 57%이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1%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주용 외 부동산의 경우에도 투자하지 않은 경우가 50%대로 많으나 아파트, 토지, 상가 순으로 투자를 많이 하였고 아파트의 경우 24%는 수익을 얻었고 토지, 상가 등으로도 10%는 수익을 얻었으며 손실이 발생했다는 경우는 2%도 채 되지 않습니다. 시기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금융자산에 비해 안정성 및 수익성이 크네요. 이외에 금, 보석, 예술품, 회원권 등을 칭하는 기타 자산은 전체 자산 비중의 5%대에 불과하나 수익을 경험한 경우는 12.3%였고 증감이 없는 경우가 81.8%였으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21년 1.5%에서 5%로 크게 상승하긴 하였으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산 중에서는 금, 보석의 수익 비중이 26.8%로 가장 높았으며 손실 비중은 0.5%로 안정성 및 수익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인들도 많이 접근하는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의 경우 수익 비중이 1.8%밖에 되지 않고 투자하지 않은 비중도 64.8%로 높은 편이며 손실 비중도 8.5%로 안정성은 높지 않은데 반해 수익을 볼 확률도 높지 않아 부자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투자처는 아닌 듯합니다. 이런 부자들의 향후 유망 투자처는 2021년과 22년을 비교해 상당히 달라졌는데요.
우선 주식의 비중이 30%가량 줄어 30%의 선호도를 보였고, 채권의 경우 8.3%가 상승하여 13.8%의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거주용 주택의 투자는 7%가량 하락했지만 빌딩, 상가, 토지 임야, 거주용 외주택의 비율은 조금씩 상승하여 35% 이상의 선호도를 보입니다. 디지털 자산의 경우 4.5%에서 1.3%로 3% 이상 큰 하락폭을 보였네요. 한국 부자의 8% 정도가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나 11%가 투자 손실을 경험하고 중단했습니다. 수익을 본 부자는 23% 정도, 나머지는 다 손실인데요. 디지털 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됐든 부자의 디지털 자산 선호도는 많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자들은 어떻게 부를 쌓아 올렸을까요? 부를 쌓아 올리기 위한 종잣돈을 모은 방법으로 사업소득이 40%가량으로 가장 많은 부자들이 종잣돈을 사업소득으로 모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로 부동산 투자 25%, 3위가 상속증여 15.8%, 4위가 근로소득 11%, 5위가 금융투자 10.5% 순입니다. 사업을 하지 않거나 부모에게 물려받을 상속분이 없다면 부동산 투자와 근로소득, 금융투자 순으로 일반인들이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부자들이 생각하는 종잣돈의 액수는 자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8억 원 가량으로 이 금액을 마련한 방법은 거주용 외 부동산이 1위로 가장 많았고 주식, 예적금, 거주용 외 재건축 아파트 순이었습니다. 다만 총 자산 50억 미만의 부자의 경우 주식이 1위, 예적금이 2위로 총 자산이 많은 부자가 거주용 외 아파트로 수익을 올리지 일반인의 경우 주식이 가장 많이 이용한 방법이네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디지털 자산의 투자로 종잣돈을 마련한 경우는 0%입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경제가 많이 혼란스러웠는데요. 부자들은 자산을 어떻게 운용했을까요? 결론적인 수치만 보면 금융 40%, 부동산 54.3%에서 금융 36%, 부동산 59%로 부동산 자산을 늘린 것처럼 보이지만 단지 이 시기에 부동산 가치가 늘어서 부동산 자산 가치가 늘어난 것일 뿐 포트폴리오를 따로 조정하거나 하지는 않고 그대로 4대5 정도의 비율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자산은 20년에 주식의 투자 수익을 상당히 안겨주어 20년에만 42%의 부자들이 투자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손실 발생 부자는 5.8%에 불과했습니다. 포트폴리오 또한 한쪽에 국한되지 않고 현금 15%, CMA 15%, 예적금 10%, 주식 12%, 이후 기타 상품에 배분하여 적절하게 일정 비율을 지켜가면서 금융자산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19년, 21년에는 주식의 수익 손실 비중이 반반 정도이네요. 반면 부동산의 경우 거의 1% 미만의 부자들만 손실을 보았을 뿐 모두 수익권인데요. 19년에는 33%가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았지만 20년에는 7.5%만이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았고 21년에는 0.8%만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동산 상승기간 맞물려 부자들은 발빠르게 부동산 자산에 투자한 것을 볼 수 있고 거주용 외 부동산의 투자 성과를 보면 아파트 25%, 토지, 임야, 상가 등도 10%의 수익을 보이며 부동산 자산에 투자한 부자들은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본격적인 하락기가 시작된 22년의 지표가 반영되지 않았으나 그만큼 부자들은 경제 동향을 빠르게 잘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던 33%의 사람도 상승기에 맞물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하였고 수익을 보았으니까요. 19년, 20년에 진입한 사람들이라면 아직까지는 수익권을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자들은 부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자들이 부의 성장 동력으로 삼는 첫째는 목표 금액 설정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1.9배 정도의 금액을 목표로 하여 투자하고 운용하기에 동기부여를 주기에 적당한 것이지요. 두 번째가 바로 부채 사용입니다. 부자는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부채를 활용하여 투자를 하거나 사업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부자가 운영하는 부채 규모는 평균 7억 4천만 원이나 50억 미만의 부자가 운영하는 부채는 평균 2억 4천만 원으로 생각보다는 크지 않으며 총 자산의 11.1%가 부자의 부채 비율이었으며 이는 금융 자산의 29.1%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부자의 43.8%가 주담대, 신용, 마이너스 통장 등의 금융 부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의 성장 동력으로 부채를 사용함에 반해 빚이라는 것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총 자산 대비 15.9% 이하로 부채 비중을 유지하려 하며 실제로도 10% 미만으로 부채 비중을 유지하였습니다. 부채에 관한 인식 또한 38.3%만이 부채는 자산이라고 응답했고 61.8%는 부채는 자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채를 사용하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는 경우 부채는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종잣돈을 마련하고 부동산을 매입할 때까지는 부채보다 예적금 등의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자산을 모았으며 이후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금융부채를 활용하는데 현금과 임대보증금 그리고 금융부채를 활용하여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부동산 매입 이후에는 부채 확대를 통한 부동산 매입보다는 현금을 모으는 방향으로 자산을 운용했고 자산이 모이면 가장 먼저 대출을 상환했습니다. 금융부채를 자산을 증식시키는 기초자산으로 사용하기는 하나 빚이라고 인식하고 가장 먼저 상환하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2022년 한국 부자 보고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금융자산 10억을 가진 분들도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되신 분들도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출발점에서 시작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6억에서 8억의 종잣돈을 사업 및 근로소득 주식으로 얻고 이후 거주용 부동산을 취득 후 부동산 금융자산의 비율을 적절히 유지하며 투자하여 현금 10억이 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모은 수입으로 종잣돈을 모으고 한쪽에 치중되지 않게 적절히 자산을 분배하며 부채로 자산을 키울 줄도 알지만 빚의 무서움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가장 당연한 일들을 원칙을 세우고 꾸준히 노력하신 분들이 부자가 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